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네. 청양리 8구역을 매수했습니다. 네. 네, 지금 부동산을 자꾸 팔라고 하고 네. 지금 비과세는 만들었는데 이거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도를 네. 해서 해야 될지요. 알겠습니다. 2년 전에 청량리 8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좀 획득을 하신 상황이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서 좀 매도해라라는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러면 현재 1가구 1주택이세요? 예. 비과세. 예,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됐는데 거기다 대고 현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하면 어떻느냐 이런 전화가 오니까 네네. 세금 없는 시점에서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걸 매도하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냥 보유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청량리 8구역이라고 하셨죠? 예. 예, 청량리 그 고등학교 인근 어디 이쪽 같아요. 네. 예, 근데 청량리역에서 뭐 도보 한 7, 8분 걸리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위치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청량리 쪽이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 많습니다. 맞는데 네네. 앞으로 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드릴게요. 제2의 용산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2의 용산역.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죠? 예. 그만큼 보유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그리고 이 청량리역 인근에 25평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조금 약간 노후되지 않은 지금 새 아파트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시는지 아세요? 네, 7억 한 5천 정도. 예, 최근에 8억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네. 청량리역 인근에 25평 아파트가 8억을 돌파했다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가격으로 돌파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말씀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특히 교통 중심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거 아시죠? 예. 이 부분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전반적인 재개발 매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굳이 이 매물을 처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놔두고 그러면 이게 차익이 큰데 차익이 큰데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검토하시면 돼요. 일시적 2주택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충분히 보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번 비과세 기간은 끝나기 때문에 처분하라고 전화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보유하시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좀 정답이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어요. 세금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상승분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이태원 청아파트 36평 보유 중인데요. 네. 이게 보유 가치가 있는지하고 이게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언제쯤이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 이태원의 청아아파트 이곳에 거주까지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네네. 네, 살고 계시고 36평형을 보유 중이십니다. 과연 이거를 좀 계속 가져가도 될지 전망부터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언제 정도 사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예. 뭐 그 동네에 또 살고 계시니까 그 동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청와아파트 하면요. 옛날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았던 좀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한 36평이 매매가가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아세요? 제가 요 근래는 안 가는데 한 13억, 14억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저번에 듣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3억, 14억이요? 예. 제가 보니까 한 1년 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한 15억 중반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지금 거기 오히려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매물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매물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상승 요인만 가득한 곳이에요. 상승 요인이 너무 많은 곳이라 이거죠.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있는 유엔사, 자,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성부대, 또 미군 공원, 그 다음에 또 신분당선 곧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주변에 한남 뉴타운 또, 재개발되면은 주거 환경 또 인프라가 더 좋아지죠? 말 그대로 상승 요인만 가득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을 가지고 굳이 처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재건축, 물론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속도는 상당히 늦습니다. 왜? 그동안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한테 렌트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지 지분도 36평이면 대지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요. 네. 상당히 대지 지분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층고 제한이라든지 몇 가지 제한 요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아파트 가격을 높게 분양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기가 좀 불편하신 측면은 있을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거주하기가 불편하시다면요. 놔두시고 그 전세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전세로 사시는 거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기본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다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상승 요인만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보유하시면서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방송 시간 내에도 무료 전화나 100원의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61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양도세를 내고 그냥 처분할까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직 입주하시기 전인 것 같은데 매도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예. 자, 전반적으로 구리시의 아파트 시장을 보는 그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리시. 자, 구리시의 아파트 시장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구리시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접된 곳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접된 곳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자, 다산신도시와 별내겠죠. 다산신도시와 별내고요. 그다음에 구리시에서는 이제 갈매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매지구가 있고 원래 도심이 있겠죠. 구리시 도심. 자, 이렇게 좀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재가 뭐냐면은 이 8호선이 탈 수 있다는 것. 또한 약간 연계되면은 4호선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점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이 어떤 전철이 많이 이제 개통이 된다는 게 하나 되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 취지가 뭐냐? 기본적으로 구리시의 그 이편한 세상은 구리시의 도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심에서의 새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8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 이분 분양받으셨다면요. 분양가 대비 한 1억 정도는 아마 현재 올라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따라서 이런 새 아파트, 도심에서의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어 있고 또 주변 다산이나 별내하고도 차별성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왜? 기존 인프라가 이미 구비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혹시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뭐 양도세 좀 내시고 뭐 다른 데로 이동 투자하시기에는 요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희소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신 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구리 도심에 새 아파트의 희소성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방향 잘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고민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아파트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네. 그 김포 쪽에 네. 구례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전매를 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은 보유를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포 근처에 구례역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네네. 오피스텔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월드 퍼스티 오피스텔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입주하기 전이고요. 김포 월드 네. 퍼스티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한번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면적이 혹시 방이 2개짜리예요, 3개짜리, 하나짜리예요? 원룸이에요. 원룸이요? 네네. 혹시 분양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정도요. 1억 정도요? 네네, 1억 정도. 분양가가 1억, 그럼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월세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예. 아마 부가가치세나 뭐 이렇게 합치면은 1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만 한 1억 정도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낮네요. 네네. 예. 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에, 구례역이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이에요. 네네. 예. 자, 이쪽에, 자, 원룸 오피스텔에 누가 월세 내고 사는, 누가 임차인이죠? 누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이런 원룸에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젊은 독신이 사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젊은 독신이 이런 수요층이 많은 지역입니까? 네네. 많아요? 우리 전화 주신 우리 시장님 뭔가 시장 분석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모델하우스에서는 마곡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곡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현혹을 시킬 수는 있겠죠. 이렇게 현혹. 네. 예. 아니, 마곡지구에도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김포까지 갈 젊은 층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가 대비 수익률만 가지고 의사결정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김포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도시의 원룸 오피스텔은 그만큼 수요층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자 붙은 곳에 원룸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많은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도 현재 예상 임대료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김포 한강 신도시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신 그 자체가 좀 시장 조사를 잘못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요. 손해를 보지 않은 선에서 처분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장 분석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손해보시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는 거 추천드렸으니까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22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파주 금촌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2년 전에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세 가격이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만기가 곧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좀 요즘 인기 있는 지역이잖아요. 파주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자, 이렇습니다. 자, 파주가 토지 땅값이 요즘에 남북 화해무드로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파주에 있는 주택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파주가 언급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망도 좋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곽에서 그다음에 파주라든지 운정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시장 메커니즘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실 때 대단지 입주 물량이 발생되는 곳은 갭 투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자 주신 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자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도권 외곽의 입주 대단지 지역은 역전세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구나. 그런 힌트를 얻는 문자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